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주말이죠.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한국이 2005년 부산에서의 회의 이후에 20년 만에 의장 수임국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뭐 보신 분들, 네,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펙 광고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비행기를 안내하는 그런 노동자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멋진 대통령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제 아펙이라는 것이 사실 민중의 이 삶과 굉장히 무관하게 이 자본과 이익에 맞춘 이제 질서를 갖추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요. 다음 주 29일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어 있고, 또 11월 1일에 정상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두 차례 경주에 내려가서 항의 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그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한세계화 운동의 역사가 아펙에 대해서 구준모 동지가 해주시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발제로는 트럼프주의와 그에 맞선 운동으로 홍명교 동지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합쳐서 1시간 조금 약간 넘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를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플랫폼 C 기획 팀원 구준모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세계화 운동,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한세계화 운동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펙이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관해서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세계화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더 널리 쓰이기는 반세계화 운동 뭐 이렇게도 언론이나 뭐 책이나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운동 진영에서는 반세계화라는 말보다는 대한세계화를 우리가 추구한다,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대한세계화 운동이라는 말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할 때가 이런 운동들이 세계적으로 막 불붙기 시작한 때여서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애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교양 자료 이런 것들로 많이 배포되고 선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한세계화 운동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시애틀 전투라고 하는 매우 커다란 시위입니다. 99년 11월에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시애틀에서 WTO 세계무역기구의 3차 강요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 노동조합, 환경운동 이들이 이제 이 WTO가 내세우는 자유무역과 환경과 노동 기준의 약화, 파괴 이런 것들이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시위가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많이 모여가지고 한 4, 5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회의장으로 가는 주요한 거점 도로들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들이 엄청 당황해서 무력을 강력하게 쓰고 체류가스를 뿌리고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진압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졌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개막식이 취소되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또 운동 주체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는 WTO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이나 나프타 같은 것들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제 초록색 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여기 이제 등에도 달고 있는데 이게 거북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참여했던 시위대 중에 일부가 이제 팀스터와 거북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참가단 같은 것들을 꾸렸나 봐요. 근데 팀스터는 미국의 화물 트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이름이자 이들을 상징하는 언어고, 그러니까 노동자와 환경운동 이들이 연대해서 WTO가 지금 확산시키려고 하는 의지에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매우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99년 이전에도 대한세계화 운동에 해당하는 시위나 이제 운동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99년 시위가 워낙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상징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충격과 이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반세계화 운동이나 대한세계화 운동의 시위를 세계 곳곳에서 이어가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구들이 하는 회의 또는 G7이나 G8 같은 이제 각국 정상들의 회의, 아펙 이런 WTO 또 IMF 세계은행 회의 이런 데가 벌어지는 각국의 장소마다 우리도 이들에 맞서는 반세계화, 대한세계화 시위를 벌여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졌고요. 2000년 10월에 한국에서 아셈이라고 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코엑스 아시죠? 코엑스 옆에 있는 빌딩이 아셈 타워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셈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정상회의를 맞춰가지고 그게 개관하고 준비되었던 것인데 아셈은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고 90년대 중반에 역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셈 회의에 맞서는 이제 시위를 만들어졌을 때 시위가 막 조직되고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것이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99년에 시애틀에서 이제 상징적인 시위가 있었고 프라하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총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맞서는 또 시위가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것 같고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하자는 뭐 그런 것이었고 여기 이제 사진은 요거는 아래에 있는 2001년 제노바 지혜 반대 시위였고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크고 상징적인 시위로 널리 알려졌고 한 20만 명 정도 모였고 여기서 경찰 총격으로 시위대가 사망하기도 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장은 아셈 반대 투쟁 사진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 이제 피켓 들고 있는 것은 초국적 자본 살찌우는 한미 한일 투자 협정 반대한다. 뭐 노동자 민중 다죽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한다. 뭐 이런 피켓들을 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한 세계화 운동의 상징적인 표현이자 세계 사회 포럼의 이제 표어이기도 했던 이런 것들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중반에 이런 정상회의나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국제기구들의 회의에 맞서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이 대한세계화 운동의 하나의 운동의 형식, 행동 양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셈 회의가 열린 서울의 한편에서는 아셈에 반대하는 국내외 민간단체 대규모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아셈 회담이 전 세계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름대로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올림픽공원에 모인 2만여 명의 사람들. 이들은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이 추구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가 필리핀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아셈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2만여 명이 펼친 퍼포먼스, 거대한 검은천은 자유경쟁시장을 상징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입니다. 집회장 한편에서 시작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전체를 덮습니다. 그러나 노아셈이라는 구호와 함께 참석자들은 이 거대한 천을 찢어버립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색 색깔의 한 나라와 민족의 특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계입니다. I think we have to oppose the very bad neoliberal free market policies that are the same all over the world, whether they're imposed here or in the Philippines or in South Africa or in Latin America. 특히 외국 참석자들은 한국의 분단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I believe that many governments in ASEAN violate today human rights. Here in Korea, you have a national security law. We would like one Ireland, one island. We would love to see one Korea. 참석자들은 오늘 행사에서 노동권 완전 보장과 제3세계 외채 탕감, 생태계 보존 등 6개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지 2시간 동안 올림픽 공원에서 잠실 주 경기장까지 아셈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KBS 뉴스 김명섭입니다. 네,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그때 분위기나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나요? 네. 여기 나오는 월든벨로라고 하는 필리핀의 좌파 사회운동 활동가이자 교수가 계신데 이번에도 앞에 국제민중회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정하신가 봅니다. 네,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의 이론가 이제 활동가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99년도 시애틀 시위가 사실 이제 도로 거리 봉쇄 그리고 이제 연행 같은 이제 매우 강력한 직접 행동과 상징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집회 참여했는데 연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긴장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봉쇄와 이 대규모 연행에는 실패를 해서 이 투쟁 평가하면서 또 이제 세계적인 반세계화 운동의 강력한 이 행동에 미치지 못했다, 그만한 결의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뼈아픈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기억하고 저도 연행을 각오하고 왔는데 안 돼서 이런 기억도 납니다. 네. 그때 아마 대회사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 대회사가 당시에 이제 분위기나 내용들을 매우 잘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네, 혹시 세연님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요 내용만 요 페이지만요. 서울로 이어지는 세계 민중의 투쟁과 연대, 바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을 멈춰라. 여러분들은 지난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시애틀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투쟁은 언론에 의해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5만여 명의 시민 민중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WTO 체제에 대한 반대였으며 부자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호주 멜버른, 그리고 체코 프라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울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생존권의 송두리째 빼앗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 세계 민족의 분노는 이제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이곳 동아시아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며 또한 계승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과 손을 잡으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제일 첫 문단이고 여기가 이제 뭐 중간중간이랑 마지막 문단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현창님 좀 읽어주실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생태계, 문화적 성적 다양성, 인권 등 세계 민중들이 수세기에 걸친 투쟁 속에서 쟁취한 성과물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제3세계 국가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완전고용 정책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하에 길거리에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식민지 시대 천연자원을 비롯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약탈당했던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외채의 덫에 빠져 주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것도 모자라 초국적 자본에게 착취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주며 민족 경제의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할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WTO 수입 개방으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농업에 또 다른 위기를 가중시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또한 체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력을 무한대로 강화시켜주고 반면 민중들의 삶과 생태계는 시장과 이윤의 논리 아래 짓밟힐 것이라 단언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불가피한 대세가 아니며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이 제3세계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슬러 다른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열망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현재성이 있죠. 네, 지금 한 25년이 정확히 지났는데 김대중 정권이 추구하는 세부적인 정책들 좀 다르지만
커다란 이 세계 자본주의의 이 엘리트와 자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것들을 일으킬 문제들도 유사한 것이 많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또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다른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들의 열망, 대안,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한 세계화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선언문이 좀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가져오고 읽어 봤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 세계화 운동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잔혹한 테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무역센터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것들을 이제 타격한 것에는 또 시대적인 어떤 상징과 이 배경이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프간과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하고, 특히 이제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날조하고 그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였는데, 2003년 이루어졌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이 모이고, 런던 같은 데는 거의 한 도시에서도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시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 세계화 외에 이 제국주의와 또 무장한 세계화라고도 불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가 확산되고 이 세계적 차원의 반전 운동과 대한 세계화 운동이 결합하면서 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대한 세계화 운동이 2000년대 초중반에 이 반전 운동과 결합되면서 더 강력하고 확산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또 한 20년 전의 이제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 세계화 운동이 확산되고 확대된 배경은 사실은 훨씬 더 역사적이고 넓은 이제 구조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뭐 관련돼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제 이 실험적이고 가장 선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거는 이제 피노체트가 아엔데 쿠데타로 이제 살해하고 정권을 축출한 이후에 이 시카고 보이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경제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했죠. 그래서 칠레 헌법 저번에 개헌하려다가 실패했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칠레 헌법에는 물에 대한 권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물에 대한 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도입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처의 영국, 레이건의 미국, 이렇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79년도의 하반기에 이 미국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니까 전 세계 금리가 오르고, 또 외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채를 많이 가지고 있던 개독이나 제3세들이 외채 위기를 80년대 연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도 97년에 IMF 경제 위기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80년대 세계적으로 한 70여 개 나라들이, 개도국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 신자유주의 기구들이 외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빌려줄 때 특수한 조건들을 붙입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경제개혁 조치들을 수행할 때만 자금을 빌려주거나 또는 연장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조건부 이 대출이고, 그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자유화해라, 민영화를 해라, 금융시장 개방해라, 사회 지출을 삭감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런 패키지들을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합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강요되었고, 우리나라도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경제가 이제 붕괴되고 노동이나 복지 시스템이 더 악화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80년대나 90년대 많은 국가들이 겪었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외채 문제, 이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주빌리 2000 연합이라고 이제 보이죠. 주빌리라고 하는 게 이제 희년이고, 희년 때 예전에 카톨릭이나 이런 기독교 전통에서는 빚을 탕감해주는 이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차용해가지고 2000년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강요하고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신자유주의 금융기구들이 만들어서 키웠던 이 제3세계 국가들의 부채들을 다 탕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매우 크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커졌고 그런 것들이 또 대한세계 운동의 주요한 요구로 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자면 이 IMF나 세계은행 그리고 WTO는 세계 무역기구죠. 이 세계 국제 금융 경제 기구가 IMF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이제 행위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반대들이 매우 이제 강하게 표출됐습니다. 시애틀 전투도 WTO 강요 회의에 대한 반대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진인데 시애틀 상징하는 저런 탑이 있는 거죠. 거기에 민주주의와 WTO가 정확히 반대다. WTO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커다란 대형 걸개를 이제 거는 이제 모습이고요. 밑에는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를 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고 왼편에는 이제 2003년에 WTO 또 강요 회의가 멕시코 칸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죠. 거기서 열렸는데 이때 한국의 농민운동가인 이경혜 열사가 그 철조망 위에 올라가서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피켓을 걸고 시위를 하다가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서 자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 발생했거든요. 추석 때 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본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저 구호는 그 대한세계 운동에서도 매우 상징적이고 널리 쓰이는 구호이고 또 이 세계의 여러 농민운동, 비약 캄페시아나 아니면 그 식량 축구를 요구하는 운동들에서도 이경혜 열사에 대한 헌사 이런 것들 그리고 그를 이제 기념하는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한국에 번역된 좋은 책 중에 하나에도 이경혜 열사에 대한 그 헌사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튼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신자유 세계화를 강요하고 추동하는 이 기구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세계화 운동의 이 이념과 지향이 뭐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강요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왜 반세계화가 아니라 대한세계화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단순히 이제 위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하죠. 자본의 지배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 세계사회 포럼에 일단 규약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이제 조항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고 가능한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안했다는 점들이 중요합니다. 부채 탕감 그리고 금융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금융서 거래에 대한 강력한 과세 이 민중의 식량 주권 기후정의 우리 지금 기후정의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사실 기후정의라는 개념이나 이 운동이 등장한 것도 2000년대 초중반 대한세계화 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인케되고 확산된 것이 바로 대한세계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한세계화 운동이 집대성되고 함께 이제 모이는 장이 바로 세계사회 포럼입니다. 세계사회 포럼은 2000년에 제안돼서 2001년에 처음 포르토 알레그레라고 하는 브라질 남부에 있는 도시 당시에 룰라 정권의 초기였고 브라질 노동자당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지방 정부 중에 하나가 포르토 알레그레라고 하는 남부에 있는 도시였는데 참여 예산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첫 회의가 열렸고 지금도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매우 유명하잖아요. 매년 1월에 스위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세계의 가장 부유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의 리스크가 뭐고 어떻게 자본주의 거버넌스와 이 통치성을 관리하는지를 논의하는 네트워크이자 회의인데 이 자본가들이 자본의 세계화와 이 민중과 지구 생태계 파괴를 위해서 하는 회의에 맞서서 사회운동들이 대항하는 회의를 열어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하고 실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열렸고 처음에 2만 명이 모였는데 2, 3, 4회, 5회까지 매우 커져가지고 10만 명, 15만 명이 모이는 그런 회의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사회 포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을 못 가지고 있어서 이제 대한세계화 운동의 흐름이 좀 사그라들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만큼의 열기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한계들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근데 세계사회 포럼 내에서도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한세계화 운동을 확산하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향이 뭐냐. 매우 온건한 NGO들도 있고 개혁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거나 사회주의, 반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우 이제 아나키즘적인 경향도 있고 다양한 경향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세계사회 포럼이 하나의 공개된 공간이냐 아니면 운동을 조직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더 좁은 목적을 가진 어떤 기구이냐 이런 거 관련돼서 논쟁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공간 포럼이냐 운동 포럼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력한 것은 이제 공간 포럼적인 성격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도 저는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유명한 제3세계 막스주의자인 사미르 아민 같은 사람은 이제 세계사회 포럼 초기 제안자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이기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010년대 한 중반쯤에 세계사회 포럼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대한세계화 운동의 한계와 성과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이 대한세계화 운동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후정의 얘기할 때 기후라고 하는 이슈가 단순히 이제 탄소 환원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기후 부정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것에 맞서서 다양한 주체들과 다양한 권리들과 이제 요구들을 내세워서 함께 운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대한세계화 운동이 바로 그런 공간들을 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농민운동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 세계화가 강요하는 문제들에서 비롯됐다는 점들을 밝혀내면서 대안들을 함께 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중후반까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좀 기세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89년부터 91년까지 세계 사회주의권이 붕괴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승리 그리고 신자유주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 자본주의에 맞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좌파들이나 사회 운동들이 매우 위축되고 사실은 이제 활로를 못 찾던 상황에서 이 반세계화, 대한세계화라는 것들을 매개로 신자유주의로 변모한 자본주의에 맞서는 운동들을 건설하고 또 가치들을 대한세계화라는 것에 담으면서 좀 이제 확산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동의 토대나 이제 자양분이 많이 됐다는 점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계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네트워킹은 이제 뭐 반대 운동에서는 좀 느슨한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이 대안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느슨한 네트워크가 그걸 하기 매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강고한 지배 권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약화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조직적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는 좀 이제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2007, 8년에 경제 위기가 있고 그 이후에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운동의 이 이데올로기, 서사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면서 대한세계 운동이 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정상회의장 진입방지용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경찰은 에이펙 시위대에 포위됩니다. 경찰은 밀대포를 쏘아대고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시위대에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정상회의장과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에이펙 국민행동 소속 15,000여 명은 오늘 낮부터 농민과 노동자, 학생 등 부문별로 사전 결의 대회를 열기 부산 도심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은 에이펙의 기본 이념인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명분으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이펙 의제 가운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 개방, 무역 장벽 철폐로 빈곤한 나라가 더 강해져 결국 에이펙이 예속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물, 교육, 의료까지도 상품화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윤만 있으면 지옥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이윤을 주도하려는 그런 테러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침략 정책이 전쟁의 확대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2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각 해운대 지역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든 격렬한 시위가 네, 있네요. 네. 2005년 아펙에 반대하는 부산에 동백섬 가면 그 아펙 이 회의가 열렸던 매우 경치가 좋은 그 바다 절벽에 이렇게 회의장도 있고 한데요. 이때 이제 11월에 아펙이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범시민사회와 민중운동의 연대기구가 있었는데 아펙 반대, 부시 반대. 부시가 방한했고 그때 이제 부시가 이라크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어떤 주범 그것으로 이제 하면서 운동들이 매우 격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펙 회의에 반대하는 이제 국제 운동들이 부산 민중선언이라는 것들을 또 열어가지고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펙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이고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의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봐도 매우 크고 세계 경제에서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경제 권역이고, 근데 이제 이게 국가 단위가 참여가 아니라 경제 권역 단위 참여라서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것들이 경제 권역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대 안 하는 거죠. 저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경제 권역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89년에 시작했다가 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강령회의가 90년 있었고, 지금 세 번째로 경주에서 정상회의까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아펙 만들어진 취지 자체는 한편으로는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흐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프타 결성 같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조응하면서도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북돋자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협력은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제 협력인 거고, 여기에는 각국 정상들이나 강요들, 장관들이죠. 이들이 포함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주축으로서 경제인들,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아펙의 성격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펙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회의 전에 한국 곳곳에서 이미 강요회의, 그러니까 장관들 회의가 열렸고 또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고, 구체적인 이제 의제는 연결, 혁신, 번영, 도저히 뭘 얘기하는 건지 알기 힘든지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딱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 같은 이제 좁은 의미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좁은 의미의 신자유주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또 현재 AI나 또 여러 가지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추종하면서도 어떻게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기업과 금융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얘기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조사를 못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월에 부산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한 사진도 찍고 에너지 장관 회의의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만약 에너지나 이제 기후 문제 관련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의제는 어떻게 기후 정의 실현을 할 수 있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기후 정의 최일선 당사자들, 주체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또
그 피해를 감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응당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시장 활용에 대한 이제 낙관과 장밋빛 환상,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고 그것이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선언문에 보시면 시장 기반 수단에 대한 정책 대화 협력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펙에는 기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ABAC라고 하는 기구가 강요회의와 거의 동등한 위상으로 장관급 회의 정도로 이제 있는 거고 이 각국의 3명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21개국이니까 뭐 70명 모이겠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을 강요회의나 아니면 정상회의에 건의서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오찬이나 이렇게 미팅들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있는 집회나 국제민중회의 같은 것들은 정보를 담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과거 20년 전 2005년에 있었던 부산 아펙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경주 집회도 가고 민중회의도 참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제자분은 어디 가셨지? 네. 이제 민중은 초대받지 못한 저들만의 이제 잔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역사 속에서 어떤 투쟁들이 벌어졌고 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